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 모든 갈등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지은호가 간 공여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 정보였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호보다 더 적합한 진짜 공여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성이가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31화 예상 스토리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픈 오빠의 생명만이 아니었고 가족의 평온만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그 집안에서 지니고 있던 자리, 영향력, 관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은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며칠 동안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해도 누군가 상처받는 그림뿐이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이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섰다가 밤이 되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새벽이 되면 마음이 다시 무너졌다. 이 혼란은 단순한 착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은호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아침 은호의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겠지 하고 넘기려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레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했고 오빠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며 차분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놀랍게도 그녀는 은호에게 당신이 적합한 공여자인 것은 맞지만 더 적합한 사람이 따로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는 누군가의 요청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진짜 공여자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 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믿어왔던 정보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흔들렸다. 은호가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그걸 감추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침묵한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올랐다. 고성이었다. 은호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지금까지 고성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다정한 말투, 자상한 모습, 간곡한 부탁, 그리고 오빠 살리고 나랑 같이 살자는 그 말까지. 모든 게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은호의 이름을 불렀다. 지혁이었다. 그는 은호 얼굴을 보는 순간 단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은호는 울음 참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표정은 무너진 듯 비어 있었다. 지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은호는 결국 들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으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고성이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지며 말없이 확신이 섰다. 은호의 혼란은 계속됐고 그는 지혁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지혁은 은호를 안정시키며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렇게 둘은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접수대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담당 의사를 만난 뒤 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공여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의사는 짧은 침묵 끝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자필로 공여를 거절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절은 특정 가족의 강한 요청 때문이었다.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둘 모두에게 이름은 이미 명확했다. 고성이.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은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이용했다는 가능성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고성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듯 흔들리고 뭔가를 감추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은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다. 자신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지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이 순간 세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호가 듣게 될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이 진실은 앞으로 모든 전개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고 있었다. 복도는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고성이가 다가오면서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은호는 숨을 고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장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마다 감추고 있던 진실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압박을 줬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져 있었고 그동안 은호에게 보였던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은호 앞에 서서 그녀와의 거리 확보하려 했고 눈빛은 이미 격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고성이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자신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사과나 설명이라기보다 감춰온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흔들림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역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행동들 때문이었다. 진짜 공여자를 숨겼다는 점, 더 적합한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 은호에게 죄책감을 주며 지배하려 한 점. 어느 하나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고 모두 은호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무거운 행동이었다. 그래서 지역은 차갑게 말했다. 변명할 시간은 없다고. 하지만 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무너지는 중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그랬다. 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집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엔 은호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성이가 말할수록 그리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그녀의 말은 사랑이나 가족애가 아니라 통제였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오빠의 병이 악화될수록 집안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이고 누군가가 공여자가 되는 순간 가족 내에서 그 사람이 주목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성이는 그걸 두려워했다. 그녀가 진짜 공여자에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던 이유도 이식이 크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왜곡했던 이유도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잃기 싫어서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쉬운 희생양이 은호였던 것이다. 은호는 충격을 넘어서 배신이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마음이 무너졌다. 과거의 대화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신을 감싸 안던 말들, 위로하던 손길, 오빠를 살리자고 했던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그저 자신을 붙잡기 위해 던진 미끼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다. 지역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왔지만 은호가 흔들리는 걸 보자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지금 은호의 마음이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더 핥히는 말보다 진실을 차분히 끌어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공여자가 누군지 말해라.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다. 성희에게 숨겨온 최후의 방어선을 열라는 뜻이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공여자가 누구인지 털어놓았다. 오빠의 친척,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친척이 공여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그녀는 그 사람에게 상태가 덜 심각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가족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모든 서류를 자신이 처리했다. 그 친척이 의사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가로막았고 이식이 절실하지 않다며 여러 이유를 내세웠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호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하였다. 왜 자신에게만 이식 검사가 집중되었는지, 왜 집요하게 간이식을 요구했는지, 왜 오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정보를 자신에게만 강조했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수수께끼 같은 통화, 차단된 정보, 성희가 잡아끈 모든 동선들, 그것들은 전부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고성이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과 대신 이해받고 싶은 감정으로만 말하고 있었다. 자신도 무서웠고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사라질까 두려웠고 은호가 떠날까봐 괴로웠다고. 이 모든 감정적 고백은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그 뒤에 쌓인 행동들은 너무 큰 상처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은호는 결국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서로를 묶어두고 숨기고 조작하고 기만하는 관계는 결코 가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말은 고성희에게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혁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앞으로 더는 은호를 이용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그 말은 차분하지만 강력했고 고성희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복도를 비틀거리며 떠났고 남은 복도에는 긴장과 허무함만이 가득 남아 있었다. 은호는 다시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지혁이 옆에 있었다. 말없이 곁을 지키며 은호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받아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진실을 함께 찾아가자고. 은호 혼자서 이 고통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은호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자기만 보면 된다고 말하며 그 옆을 지켜주겠다는 확신을 전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순간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진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고성희가 떠난 뒤 남겨진 공기는 비어 있었고 은호는 그 복도 한가운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방금 들은 진실이 너무 무겁고 믿어왔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뒤집힌 느낌이었다. 하지만 벽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는 동안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다. 지혁이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존재가 무너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지혁은 복도 한가운데 멈춰선 은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혼란과 아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해진 무언가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 진실을 숨긴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다. 지혁은 그 감정 하나하나를 읽으려는 듯 침착하게 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모든 진실을 찾아가자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순간 처음 실감했다. 혼자 짊어지던 감정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을 이용한 사람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었다. 은호는 한 손으로 눈가를 닫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지혁은 은호의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지 않았고 어떤 해결책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 은호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은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건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지지가 된다. 잠시 후 지혁은 은호에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고 말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감정이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둘은 복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조금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은호는 까맣게 죽어가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밖으로 나온 뒤 지혁은 주차된 차 옆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은호에게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고. 진짜 공여자를 직접 찾아가는 일. 그 사람이 왜 회피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면 마음이 오히려 덜 흔들린다. 그건 은호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이었다. 지혁은 차 문을 열며 은호에게 탔다가 쉬어가자고 말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병원의 불빛만 흐릿하게 비쳤다. 은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고 난 뒤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너진 감정 속에서도 지혁이 흔들림 없이 곁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은호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됐다. 지혁은 운전석에 앉으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은호가 감정을 거의 쏟아내고 난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말은 큰 제스처가 아니었고 조용한 고백에 가까웠다. 과하게 감정적이지도 않았고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절제된 말투가 더 깊이 은호의 마음에 박혔다. 은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마음이 복잡하게 뒤틀려 있던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안정되는 부분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겠다는 마음. 누군가의 신뢰를 받아도 괜찮겠다는 감각. 그것이 은호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역의 태도는 오히려 절박함보다 담담함에 가까웠다. 그는 은호에게 감정적인 흔들림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은호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줬고 옆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며 안전하다는 감정을 만들어줬다. 은호는 그 태도 속에서 위로와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병원 주차장 위로 밤이 깊어갈수록 둘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호는 고성이에게 느꼈던 감정이 의무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지역 앞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차이가 점점 분명해질수록 은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은 은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해결해 가자고. 그 말은 오늘의 사건에 대한 다짐이자 두 사람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선언과도 같았다.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하루였지만 그 끝에서 확실해진 건 단 하나였다. 이제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은 은호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의 위치를 넘어 서로의 선택을 함께 책임지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진실은 밝혀졌고 다음 단계는 행동이었다. 진짜 공여자를 찾고 다시 오빠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동시에 고성이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은호 사이에 생겨난 감정의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진짜 공여자가 따로 있었고 그 사실이 고의로 숨겨졌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고성이의 집착과 두려움, 은호의 배신감, 지역의 단단한 선택이 모두 드러난 31화의 흐름은 앞으로의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진짜 공여자가 등장하고 은호와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며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되겠죠. 이 이어지는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예상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